안녕하십니까, 이동적입니다. 계속 시리즈별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다섯 번째, 유통기술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이제 발달, 정부기술의 확산, 어찌 보면 또 세계화 추세대의 이 모든 동인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사실은 붕괴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어떤 거냐, 바로 파괴와 융합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파괴와 융합의 시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질서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PM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으로 보면 첫째, 오토십이라는 자동 구매의 어떤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제품의 품질의 수준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동안 어떤 생필품 위주의 소비재 위주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고품질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파괴의 어떤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질서를 허트리고 있고 그걸 파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융합의 시대는 온다. 그 융합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분들이 기존에 어떤 생필품 소비재 위주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다가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 부재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재융합에 다시 제대로 되어 있는 회사에 다시 융합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산업은 50년대까지는요, 재래시장이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 후 민간 주도 경제체제가 진행된 1980년대에서는요, 사실은 백화점이 주도됐다. 그래서 1980년대죠. 1980년대. 이때는 이제 백화점이식, 백화점.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도가 됐죠. 그리고 다점포화 시대에 거친 1990년대, 1990년대에서는 이제 유통시장이 본격화되기 하기 시작합니다. 유통시장이. 그래서 다양한 유통업체가 출현하였고 유통산업의 커다란 전환기가 직면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흘러서 이제 2000년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는 가장 전통적인 행해진 유통방법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죠. 즉 농경시대. 첫 번째 농경시대에서는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곡식이나 농작물을 내다 파는 형태의 사실은 문물 교환 형태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현지의 생산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생산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똑같은 생산자 주도의 판매 형태를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내다 파는 어떤 문물 교환이 주중을 이뤘고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이 양을 조절하는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로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윤면에서 이제 독점적인 상태가 나온다. 여기 바로 이제 생산자가 주로 독점적인 형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농경시대인데 지배구조가 바로 생산자 지배구조 시대다. 이게 지배구조 시대. 사후관리에서는 판매하면 끝이죠. 이제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농경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에까지 정착된 재래식 유통방식이 일별한다면 생산자가 이제 총판까지 하는 거죠. 총판.
이런 단계를 만들죠. 생산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어서 이제 대리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대리점. 대리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도매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매점. 시계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개별 단위가 아니라 박스 단위, 크게 단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이 출현하게 되겠죠. 이렇게 소매점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상인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이제 전달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 상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간 상인이 좀 더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죠. 다른 말로 광고에 의한 어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 상인을 거쳐서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둘 수가 있겠죠. 이것은 유통 구조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본다? 복잡하다. 유통 구조이 복잡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광고비와 물류비가 발생이 되고 유통을 담당하는 계층이 이득을 보며 소비자 만족에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유통의 지배구조다.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중간 유통이다. 중간 유통. 중간 소비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통 지배구조 중간에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가 이제 품질 보존 제도를 쓰죠. 이제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이제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할인 매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 제도도 많이 파격을 띠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산자가 할인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이제 쉽게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있어요. 생산자가 이렇게 하면 중간에 어떤 거냐 아주 큰 할인 매장이 이제 생기죠. 할인 매장이. 그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죠. 얘네들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소비자가 쾌척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 만들어주고 이제 소비자가 와서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공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할인 매장이 진짜 할인 매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가 할인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구조. 또 소비자는 가서 이제 사는 행태. 이게 소비자가 할인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형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구매를 하는 형태. 그래서 유통 경로가 이제 상당히 축소가 되죠. 어찌 보면 이런 구조가 없고 이런 구조가 이제 상당히 생기게 되죠. 상당히 단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이. 이제 할인점이 큰 이득이 보게 되죠. 일이 되면.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 제한을 받고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해원제로 가입해야 된다. 이제 여기 이제 단점이 해원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발달돼 갖고 1980년도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에는 유통 과정은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말 이보다 훨씬 간단하게 되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된다. 쉽게 해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이 되죠.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제도도 기업체의 회원으로 쉽게 해서 이 소비자가 있는 이 중간에 누가 있죠? 회원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다. 존재한다. 이 회원제가 그죠? 이 회원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회원제가 했던 사람이 바로 소비자이면서 또 뭐죠? 단골 구매 고객 회원이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멤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까지의
이웃의 이제 모든 권한은 어떤 무한연쇄 소기 파매. 여기 바로 무한연쇄 소기 파매다.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의 고객 만족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윈이라 그러는데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그 엄청난 그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약 한 100개국이 지금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억 약 한 500만 명이 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환경의 조건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조금 걸리게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멤버 모집이 괜찮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멤버가 모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멤버를 모집할 때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연속성이 없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산하, 나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이 멤버가 자꾸 모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시대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된다. 그 신규가 뭐냐면은 그 회사를 믿고 그 제품을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재구매율이 계속 일어날 때 멤버에 대한 어떤 확충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실행할 수 있는 인쇄 수입이 확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도 멤버지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들어와야 된다. 새로 개발하는 신규 제품. 예를 들어 갖고 멤버에 대한 매출이 안정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그 매출의 안정성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신제품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출도 계속 신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PM은 다른 말로 이야기 들으면 이 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까지는 점도 찍지 않았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바로 PM 인터내셔널이 아직까지 점도 찍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성이 그만큼 많다. 그런 시장성이 그게 큰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아직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 아직까지도 모른다. 지금 이제는 특별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중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시장은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부합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멤버가 들어오고 신제품이 만약에 더 확충이 된다. 요 신제품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다 더 부스트를 달게 되겠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 조건 중 뭐냐면 이게 바로 재구매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PM이 빅히트를 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보라는 제도예요. 아보라는 제도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유저가 많이 생기는데 대폭 할인대에서 정기 구매를 꾸준하게 해주는 그 유저를 바로 아보 회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로 아보 정기 구매라는 뜻이죠. 사실은 저희들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제품 133,140원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먹었던 거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섭취했던 건강보조식품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일까요? 그런 게 어떤 형태의 주종이 이루어졌죠? 주로 내 영양을 우리 세포에 전달하고 그 영양이 제대로 이렇게 분해되고 소화되고 이완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게 됐죠. 그게 우리의 장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분해, 소화, 이완화되고
흡수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PM이 가지고 있는 이 재구매율이 높다는 이유는 바로 뭘까? 바로 PM의 가장 큰 장점인 NTC 공법. 이게 뭘까요? 영양 흡수 방식이 컨셉이 다르다 이 뜻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건강보조식품,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일반 식사의 개념은 모두가 구강을 통해서 장기의 소화 능력에, 장기의 흡수 능력에, 장기의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장기에 의존했다라고 하면 NTC 공법은요, 그 장기에 의존해서 기나긴 소화, 흡수, 분해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되지 않았을 때는 또는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세포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것들이 바로 독소로 전락된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최소화시켰다. 어디서부터? 바깥에서 이미 최소화, 분해, 소화, 흡수, 이원화시켜서 이걸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우리의 섭취를 했을 때 바로 점막을 통해서 또는 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이 뜻이죠. 그게 바로 흡수율을 최고까지 올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 건강보조식품과 일반 식사의 개념은 보통 최대로 2 내지 30%의 어떤 흡수율을 자랑한다면 PM은 지금 거의 98%의 흡수율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장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바깥에서 분해, 소화, 이온화가 돼서 우리 몸에서 바로 최적의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PM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이 파괴와 융합의 시대 반드시 온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에 1000명에 가까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제품을 인해 갖고 노폐물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몸에 또는 순환을 잘 시켜서 우리 인체에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극치 상태를 끝까지 올려준다는 게 이게 바로 PM의 장점이 아닐까. 결국 앞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그동안에 알았던 질서들의 생필품 위주의 또는 보상 프레임 위주가 이제는 파괴를 시키고 질서를 재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융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바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PM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자님께서는 PM을 제대로 직시를 해라. 첫 번째 뭐 하죠? PM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제대로 된 체험을 하시고 제대로 된 체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제품과 PM 제품의 차별화를 반드시 구별해 내시고 그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 인체가 어떤 역할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출되는가를 아시는 그런 차별화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유저한테 또는 주변의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성 있게 기술화시키는 것들. 그 기술화시키는 것들을 기술화시킨 이후에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 이게 바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즉 PM 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무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유통기술의 변천 과정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술의 변천 과정.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필드에 항상 나가셔서 승리하는 그런 주 툴의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핵심 포인트, 유통기술의 변천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